아까 의대 뭐 약대 뭐 편차치 이런 얘기 있었잖아. 예. 보니까 국립대가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이런 등인데 편차치가 76에서 77 가까이 나와야 되고 사립대는 게이오대, 순텐도, 일본 의대, 뭐 자치의과대 이런데 73에서 69 수준으로 나와야 된대 의대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대하고 비교해 보면 국공립대 약대가 이제 치바대 약대라든가 게이오대 약대가 65 정도. 그러니까 의대하고 약대하고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 나네, 그지? 오사카대, 도쿄 이과대, 명치약과대, 나고야 시립대 등이 62에서 60. 기타 국립대가 60에서 57.54인데 사립대 약대, 게이오대가 62.5. 도쿄 이과대가 60대 초반. 여기 다 60은 넘어야 되네. 그 다음에 아까 북리대 기타 사토 거기가 55에서 57.5. 호시 약학대가 55. 립 메이칸대가 55. 그러니까 55, 60 좀 안 되네,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순텐도. 거기 그 다음에 교토 약과대 이런 데가 52.5에서 50. 50은 다 넘어야 된다, 그죠? 목표가 호시? 저요? 아니. 저는 저는 그냥 후쿠오카대 이런 데 가고 싶어서. 한 50만 받으면 가요? 국립이에요. 몰라. 사립인데 제가 보기에 호시보다 살짝 낫나. 후쿠오카대 약대? 후쿠오카가 가깝지 여기. 생활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최대 목표는 그 정도. 후쿠오카 약대가 편차치가 59에서 65 사이네. 나름 높은데? 근데 이거는 올해는 쉽지 않고 나는 됐어요. 편차치가 막 근데 막 그 사이트별로 천차 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재수생을 포함했냐, 아니면 뭐 고3만 했냐, 막 이걸 따라서 어떨 때는 막 60 나오고, 어떨 때는 50대 초반. 그러네. 그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그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최대 사립 대학이 후쿠오카 대학이고 국립대는 규슈 대학이네. 예. 고민입니다. 그래서 붙여주는 데 가야 되나, 아니면 1년 더 해서 높은 데 좀 가야 되나. 예의 나이만 돼서 내가 1년 더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고민이야. 그래서 1년 돼. 네, 그러니까 그냥 학교학이랑 혹시 약과대학 장학생 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호시 장학생하고 그냥 도쿄니까 그냥 이면 어디 가? 장학금이 낫지. 1억이나 되는데. 장학금이 돈이 커. 한국 정도면은 안 가지. 한국은 기껏 해봐야 그 정도 안 되잖아.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나 약대. 근데 여기는 1년에 2천만 원인데 1억 크잖아. 근데 그 정도 차이 안 날걸? 장학생으로 뭐 이과대 가고 호시 장학생이랑 거기 도쿄 이과대 일반으로 들어가는 애들이랑 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어.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장학금 받으려면 거기보다 좀 더 내. 근데 학교마다 다 장학금 있나?
뭐 수소로 들어가면 다 있어? 그런 게 학교마다 있지 않을까? 특대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게 6년 총액이 1,000만 엔인데 살 때 후쿠오카대 약값 뭐 6년 총액이 1,000만 엔. 그럼 1억 아니야? 6년 동안 1억이라는 거지. 그러면 1년에는 한 160만 엔, 170만 엔, 그러면 한 1,700만 원. 어? 우리나라 일반 대학이 한 800만 원 요즘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드는 거네. 우리나라 대학에 비하면. 해볼만 하지 않나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네, 빨리 가야 되나 늦게 가야 되나 성적 맞춰가야 되나. 칠 번 문제 보면 우리가 아직 그 그래프를 오늘 테스트 Q&A 7번 문제를 보면 45도에서 x가 90도 사이에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45도야 이게. 그리고 이 그림이 또 좀 이상한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도 이상하게 그렸지. 또 이상하게. 다시 정확하게 그려볼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가 90도야.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90도고 여기가 45도야. 이게 1이고 여기 0이고. 그러면 요 그래프가 y 꼴 sin x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y 꼴 코사인 x의 그래프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젠트의 그래프야. 탄젠트 그래프는 45도일 때 얼마를 지나야 되냐면 1을 지나야 되거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y 꼴 탄젠트 x의 그래프. 탄젠트 x가 45도 때 1이잖아. 그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45도에서 탄젠트가 더 높지. 45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질문이 45도에서 90도 사이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45도, 90도 사이에서 가장 큰 애가 누구야? 1등이. 탄젠트가 1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가 크지. 이게 1등, 이게 2등,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내려오잖아. 코사인 그래프가 3등. 그래서 요 크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루트에 sin x 빼기 탄젠트 x의 제곱 플러스 루트에 코사인 x 빼기 sin x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루트 안에 이렇게 a의 제곱돼 있으면 이게 절대값 A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얘도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절대값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해야 돼.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사인보다는 탄젠트가 더 크잖아. 그럼 이게 여기가 더 작고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나올 때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상하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이 문제가 쉬운데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또 그래프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게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코사인하고 사인을 비교해보면 아까 사인 더 컸지? 네. 그 사인이 더 크고 코사인이 작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탄젠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사인 x 없어지죠. 그치? 그래서 그게 이거를 계산한 답이 뭐냐? 그냥 이게 답인가? 각이 이제 특별히 정해져서 나온 각이 아니니까 탄젠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게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 답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비슷한 게 5번 문제도 또 있지요. 그쵸? 5번 문제도 7번 문제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얘기만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야. 이 7번이 더 어려운 거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사실은 요거 비슷한 문제지. 0도에서 90도로 가는 거니까 이거 삼각비 표를 좀 외우면 되는 거였고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 8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내리면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이거 8번 문제 풀 때 이건 힌트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내리면 요거 전체가 다 닮음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 중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이게 A, B, C라고 하면 AB의 제곱은 이걸 D라고 할게. 그러면 BD 곱하기 BC가 되고 이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AD의 제곱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쪽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면 되고 마지막 하나가 AB 곱하기 AC는 뭐하고 같다? BC 곱하기 AD하고 같다. 이 공식도 써요 가끔. 이건 뭐하고 관련되냐? 앞에 2분의 1만 곱하면 넓이하고 똑같잖아. 이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수직이니까 직각이 있어서 넓이 공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식들이 꽤 많이 나와. 그걸 이용해서 그 8번 문제를 판단하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걸 다 풀어가지고 숙제로 풀고 여기서도 풀고 해가지고 질문을 좀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다 못 해주잖아.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없잖아. 그 수업 시간 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큰 가지치기 하는 거는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질문이 나와야지 이게 완성이 된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가르쳐 보면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긴 한데 질문이 많지 않아. 질문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보면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질문이 쏟아지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수학이 얼마나 문제 만들어내기가 다양하겠어. 숫자만 바꾸고 또 새로운 문제 같이 느껴지는데, 그지? 그러니까 약간씩 개념을 비틀어가지고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봐야지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살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이 먼저냐 유형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출문제 유형 풀면 바로 시험 칠 것 같은데 개념이 왜 필요해요 이러는데 사실 이 개념과 유형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야. 개념 유형이 나는 같다고 봐. 뭐냐면 큰 틀을 아까 해준다 했잖아. 그게 뼈야.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 살을 붙이는 게 유형인데 이 살이 붙어야지 이게 이제 하나의 완성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뼈대는 안 하고 그냥 살만 붙이겠다는 거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만 막 풀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약간씩 틀어버리면 뼈대에 있는 개념 설명이 머릿속에 없는 친구들은 문제 못 풀어요. 거의 비슷한 건데도 못 풀어. 왜? 이 뼈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외운 대로 안 나오면 못 풀어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되면서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뼈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뼈하고 살까지 다 일일이 해주잖아? 그러면 한 10년 걸리겠지.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연습 문제와 1일 테스트를 올려주고 그 중에 한두 개 이렇게 시범으로 질문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이거 질문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 풀어주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를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요. 오늘도 고생했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문제 많이 풀어보길 바래요. 네.